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2020년 5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지금 현재 주식시장을 단기적인 관점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약간 좀 구분을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구분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최근에 증시에 좀 안 좋은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어떤 제재를 다시 하겠다라든지, 중국 기업에 대한 압박을 뭐 하겠다라든지, 혹은 홍콩의 국가보안법에 어떤 이슈들이든지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좀 많이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가가 코로나 이전까지도 이 정도면 꽤 많이 올라온 거 아니야? 뭐 이런 내용들도 나오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어떤 단기적인 어떤 흐름이라고 보는데요. 사실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내용들이 또 나오냐면, 이런 어떤 내용들, 뭐 미국이 중국을 다시 제재하는 이런 내용들이 어떤 대선 전략, 트럼프의 어떤 대선 전략의 뭐 하나일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 그래서 뭐 또 이런 말도 나오죠. 증시가 좋았을 때 트럼프는 이렇게 중국 때리기를 대선을 위해서 쓰고, 또 막상 그것으로 인해서 증시가 빠지면 또 어떤 제스처, 화해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뭐 이런 것들. 왜냐면 증시가 하락했을 때 트럼프에게는 좋을 게 없다라느니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뭐 2020년 대선에서 뭐 민주당이 이길 것이고 뭐 바이든이 이길 것이다라는 어떤 조사들 뭐 이런 것들 나오면서 지금 어떤 미국과 중국의 어떤 이런 관계를 설명하는 것들도 있고요. 어, 근데 이런 것들이 음, 사실 주식하는 데는 어떤 단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주식을 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필요한 뉴스일 수 있는데, 사실 가치 투자한다거나 좀 중장기로 주식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떠한 지금의 예측들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맞힐 수가 없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 정도를 지금 어떤 예상하는 것은 내일 코로나 신규 환자가 뭐 얼마나 나올 거야, 뭐 이거 맞추는 것보다도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러한 어떤 내용들은 지금의 주식 시장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들일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언론의 특성상 하나의 어떤 이슈가 끝나면 다른 이슈가 또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다가 다시 상승하고,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또 어떤 다른 이슈가 또 있어야 되거든요. 계속 뉴스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약간 이게 선행적인 느낌보다도 후행적인, 오히려, 그리고 그 후행적으로 붙이는 어떤 뉴스이지만 사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뉴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너무 부정적이네요. 제 입장에서는 이런 뉴스들은. 근데 사실 장기적인 어떤 관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게 왜 단기와 장기를 굳이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어떤 단기적인 어떤 시황관들은 그 단기적인 시황관 안에서 단기적인 어떤 매매 타이밍들은 실수가 많습니다. 실수가 많아요. 알 수 없는 어떤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날그날에 오늘 오르고 내일 내리고 이거를 어떻게 귀신같이 이렇게 딱 맞추겠습니까? 그쵸? 근데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오히려 실수가 많이 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장기적인 관점이라면. 그래서 지금 설명할 거는 이제 장기적인 관점인데요. 저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뭐냐면 지금의 어떤 시장의 어떤 이런 경기 침체, 약세장을
과거 미국 시장 100년의 역사를 이렇게 쭉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보면 사실 그 기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과정은 매우 흡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번에 침체 경기 악화하는 그 속도는 과거보다 한 10배 정도가 빠릅니다. 10배 정도 빠르고,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경기 침체는 평균 한 18개월 정도가 걸렸다라고 하면, 현재 어떤 이 속도는, 뭐 1, 2분기 정도로 완전히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이게 과거와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실업률 역시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실업률 역시도 경기 침체에서는 한 2년 정도를 악화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죠. 그리고 4, 5년 동안 다시 돌아오는, 그러니까 2년 정도 확 악화되고 실업률 역시 한 4, 5년 정도 이렇게 원위치 되는 이런 과정들이었는데,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는 불과 한 3, 4개월 만에 실업률이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급속도로 빠졌기 때문에 다시 급속도로 회귀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과거의 이런 사례들을 보면 이런 어떤 패턴들, 그러니까 어떤 장기든 사실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어떤 경기 악화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회복 속도가 어쩔진 모르겠지만 과거의 어떤 이런 사례들과 이런 것들을 좀 보면 거의 흡사하게 따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경기 침체 속도가 과거보다 한 10배 빠르면 주가의 어떤 회복 속도도 10배 빠른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러면 주시장에 벌써,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길 코로나가 다시 한번 발생해서 주시장이 이렇게 반등했는데 나중에 또 이런 어떤 무언가가 W의 어떤 하락이 또 있지 않을까? 이거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바닥에 대한 어떤 시그널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이 바닥 시그널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과거에 보면 가장 이제 유용하게 활용했던 것이 고용 지표가 바닥을 찍었을 때 보통 그런 것들이 바닥을 찍고 났을 때 증시 상승에 대한 어떤 매수세가 늘면서 증시 랠리가 시작됐거든요. 근데 지금으로 보면 표를 하나 이렇게 볼까요? 보면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그때 그 사실 아직 그 실업률은 5월 달 혹은 6월 달에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 얼마 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보다 조금 더 선행하는 어떤 지표가 없을까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이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 뭐 이런 것을 보죠. 근데 이것을 건수 그걸로 보면 벌써 3월 말 4월 초에 고점을 찍은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이런 것이 들고, 그리고 여전히 경기선행지수는 한국 같은 경기선행지수도 중국은 일단 바닥을 찍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고, 한국은 꺾임없이 계속 가고 있고, 미국은 완만해지고 있고, OECD는 아직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랬던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이 뭐라고 할까요? 그 과거에 이런 사례들이 보면 항상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경기 침체가 있었고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 있는 상황에서 주가는 미리 반등을 해서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것은 미국 증시 100년의 역사를 봤을 때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그런 현상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구간, 지금
이런 구간에서 반등하고 있는 이런 구간인데 여기서 항상 나오는 말들도 역시 똑같아요. 뭐냐면 흔히 말하는 기업들의 실적은 하향되고 있는데 주가가 오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PER만 오르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우려감 이런 것들이 항상 반복됐었거든요. 근데 과거에서 보면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주식시장의 바닥은 EPS가 상승할 때가 아니라 그 전에 상승을 이미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PR이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20 몇 대고 한국도 한 17인가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PR이 꽤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의 PR가 나중에 EPS가 상승하면서 PR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 사실 그거는 의미가 없는 지금의 계산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의 이 EPS가 하향하고 있고 PER이 상승하고 있는 이것, 그러니까 주가를 이렇게 본다면 이 PER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을 많이 갖고 있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항상 고려해야 되는 건 금리라는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금리가 5%일 때랑 제로일 때랑은 할인율이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당연히 금리가 낮은 구간에서 지금의 PER이 높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결론을 좀 이야기해 보면 과거의 어떤 약세장의 패턴을 현재 속도가 엄청 빠르게 코로나는 똑같은 거의 같은 패턴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주식의 바닥이 찍었을까라고 이제 고민이 됐을 때 보면 어떤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찍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좀 종합해 보면 지금 주식시장은 장기 상승장의 초입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장기라는 말이 들어가야겠죠. 장기 상승장의 초입. 이 말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분명 뭐라고 할까요? 분명 등락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단기 과열의 해소 과정이라는 것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손바뀜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거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지표들이 고점을 찍고 하락하면서 본격적인 어떤 증시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은 여전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 단기 과열을 해소하는 과정일 수 있겠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상승 초입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해보신 분도 알 수 있을 것이고, 아마 사회생활을 일반적인 삶을 살면서 느끼겠지만, 무언가의 바닥을 땅 찍으면 달라진 어떤 무언가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관점이라는 것이죠. 장기적으로는 이제 상승의 초입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어떤 과열을 해소하는 지금 과정들이 최근에 코스피나 S&P 500이나 다른 나라 시장에서 분산들로 인해서 좀 표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긍정적일 수 있는데요. 저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그렇게 세팅된 어떤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이라는 것에 이 개별 종목들의 이 주식 지수라는 것들은 어떻게 항상 우상향하게끔 설계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너무 어떤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 이러실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이렇게 전략을 좀 이렇게 전략이라는 거창한 말보다 이렇게 좀 행동을 했죠. 뭐냐면
3월 19일경쯤에 그때 좀 과한 좀 방송을 하긴 했는데요. 카페만 올렸던 방송에 보면 좀 과하긴 했지만 은행의 어떤 담보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증권사의 거 말고 요때는 비중을 확실히 늘리자 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이제 레버리지로 매수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얼마 전에 그 레버리지로 매수한 것들은 매도하는 이런 내용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분산 나오면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남의 돈으로 하는 것들은 상환하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다 같이 매도합시다라고 텔레그램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남은 것들은 뭐 코덱스 200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새로 시작한 미국채 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 코덱스 200은 계속 같이 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근데 그 코덱스 200을 해지하기 위해서 미국채, 상관계수가 높은 미국채를 매수하는 뭐 이런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고 하지만, 왜냐면 분산도 많이 나왔잖아요. 매도세가 강해지고 있잖아요. 흔들릴 수 있는데요. 모든 것을 다 매도하고 뭐 이럴 시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단기적인 어떤 무언가를 샀다 팔았다가 안 되면 그냥 내비두십시오. 내비두고 그냥 가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한참 했던 것 같아요. 시장 빠졌을 때부터. 그리고 과거의 어떤 통계들을 보면 주식시장이 뭐라고 할까요? 주식시장이 그냥 쭉 가다가 보면 아주 작은 어떤 이런 횡보 조정 뭐 이런 시장이 나올 때는 이럴 때는 보통 리밸런싱이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나오는 이런 작은 어떤 조정들은, 근데 이것은 뭐 작다고 보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여기도 근데 지나고 나 보면 작아 보이죠. 근데 누가 봐도 아주 말도 안 되는 시장의 아주 대폭락들, 지금 최근과 같은 이런 시장은 그냥 바이 앤 홀딩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한번 그 자산 배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과한 이런 경기가 완전히 꺾이면서 파탄이 나는 이런 정도는 잘못된 리밸런싱을 하면 이건 중간에 포기되는 수가 있고요. 이런 때는 오히려 그냥 가만히 홀딩하는 게 성과가 훨씬 좋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조정은 리밸런싱이 확실히 우세하죠. 뭐 이런 건데요. 그래서 지금 같은 코로나 장을 매도 안 하고 버틴 것만으로도 사실 어설프게 움직인 사람들보다는 더 괜찮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상승의 초입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인 시황에, 하루하루의 시황에 너무 시간을 쓰지 마시고요. 최근에 실적들 나온 종목들 그때 카페에 올려드렸잖아요. 그 종목들을 좀 더 분석해보고, 혹시 저희가 빠뜨렸던 어떤 다른 좋은 회사가 있는지 또 보면서 오히려 기업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다음 주도 뭐 분위기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단기적인 시황은 사실 의미 없다라는 것이고, 그냥 예전에 누가 그랬죠? 주식해서 돈 버는 방법은 주식을 사고, 좋은 회사를 사고 수면제를 먹고 10년 후에 깨어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는데요. 앙드레가 아마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지금 이런 약세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바이가 되어 있으면 그냥 홀딩하는 겁니다. 약세장이 끝날 때까지. 그 안에 별의별 이슈들이 다 나올 거예요. 그 많은 것들을 전파하는, 악재를 전파하는 뉴스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 뉴스들을 또 복사해서 이렇게 퍼뜨리는 또 기자들이 있을 거고, 그 복사된 걸 또 복사하는 또 기자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뉴스들은, 그런 단기 시황관들은 잊어버리시고, 지금 같은 누구나 봐도 약세장, 이런 장은 그냥 홀딩이 답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보면 홀딩이 더 성과가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도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